지구의 표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지구는 둥글게 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위에서 있을 때 눈앞의 땅은 평평해 보이지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에 지구는 왜 둥글까요? 중력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만 여러분이 흔히 상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우주의 어떤 거대한 손이 모든 고려, 물질을 중심 쪽으로 쥐쫙쫙 끌어당겨서 동그랗게 빚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구의 가지를 질량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사방팔방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바위 하나, 물방울 하나하나가 그 휘어진 공간 속에서 각자 제일 똑바른 지름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사방에서 모든 물질들이 똑같이 그 휘어진 궤적을 따라 굴러가다 보면 결국 둥근 구형이 만들어집니다. 중심에서 표면의 모든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유일한 모양이니까요. 지구가 둥근 이유는 물질들이 휘어진 시 공간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형태 자체가 기하학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거죠. 그 둥근 표면 위를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상상해 보세요. 자기는 평행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걷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곡선을 따라 걷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개미의 시선에서는 자긴 완벽하게 직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냥 공간만 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이 하나로 엮여서 함께 휘어집니다. 이른바 시공간이죠. 묵직한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시공간에 움푹 파인 구덩이 우물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태양은 아주 푹 파인 깊고 거대한 우물을 만들어 두었고요. 지구는 그보다 좀 더 작은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변의 시공간에 아주 작고 미세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당장 쉽게 측정하기엔 너무 작아서 그렇지 분명히 존재하죠. 이 우물들 근처를 지나가는 물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곡선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누가 멱살 잡고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찌그러진 기하학 구조 속에서 제일 편한 지름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이 지구를 도는 이유요. 지구 주변에 휘어져 있는 공간에 자연스러운 기하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제일 똑바로 걷는 길이 결국 둥근 원이 되어버리니까요.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도 지구 표면 근처에 휘어진 시공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찌그러진 세계에서는 시간을 향해 똑바로 앞으로 가는 궤적이 바로 지구의 중심을 향해 꺾여 있거든요. 여러분이 동네 공원에서 야구공을 휙 던지면 야구공이 포물선을 그리죠. 중력이 공을 밑으로 잡아당겨서가 아닙니다. 공이 휘어진 시 공간을 뚫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휘어진 세계 안에서 공이 그어놓은 완벽한 직선이 바깥에 있는 여러분 눈에는 둥그런 곡선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 있습니다. 몸무게가 느껴지죠. 뉴턴식의 낡은 그림으로 보자면 중력이 여러분을 아래로 냅다 끌어내리고 방바닥이 여러분을 위로 받쳐 올립니다. 두 개의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그림으로 세상을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힘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로 채올리는 방바닥의 힘이죠. 어라, 힘이 하나뿐이라면 내 몸은 지금 가속을 하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를 향해 끊임없이 맹렬하게 가속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통과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지구 중심을 향해 뚫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학의 궤적이죠. 그런데 눈치 없는 방바닥이 길을 딱 가로막고 섰잖아요. 방바닥이 여러분을 위로 팍 밀어 올리면서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그 자연스러운 궤적에서 여러분을 튕겨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맹렬하게 속도를 올리며 위로 솟고 있는 로켓 안에서 있는 사람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바닥이 밀어 올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묵직한 몸무게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할 자연스러운 궤적에서 억지로 튕겨나가며 가속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압박감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도 마찬가지로 나뭇가지가 사과를 위로 계속 억지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툭 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순간 사과를 밀어 올리던 그 괴롭힘이 마침내 끝납니다. 사과는 비로소 족쇄를 끊고 자유의 몸이 되죠.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궤적을 룰루랄라 따라갈 자유 말입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사과는 가속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억압에서 풀려나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즐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여러분이 발바닥을 짓누르는 바닥 때문에 끊임없이 위로 가속당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이 억압 없는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이고,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이야말로 억지로 힘을 빡 줘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방식입니다. 중력을 기하학으로 이해하고 나면 우주의 온갖 극단적이고 무시무시한 현상들도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갑니다. 별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가스 덩어리입니다. 그 막대한 질량이 시공간에 아주 깊은 우물을 푹 파놓죠. 그 휘어진 공간 속 자연스러운 궤적들은 모조리 별의 안쪽을 향해 꺾여 있습니다. 그럼 별이 찌그러지지 않고 빵빵하게 버티는 비결은 뭘까요?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밖으로 맹렬하게 밀어내는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절묘한 밸런스 게임이죠. 그런데 별의 해결류가 다 떨어지면 밖으로 밀어내는 아눈드르 압력이 훅 떨어집니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지죠. 별은 와르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별의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크다면 이 붕괴는 물질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밀도로 짓눌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원자핵들이 하나로 뭉개지고 전자가 쓰러집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원자핵 물질이 쪼그라들어서 도시 하나만 한 크기에 전부 우겨넣어진 겁니다. 이 중성자별 흙을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갈만 퍼도 그 무게가 무려 10억 톤에 달할 정도죠. 그런데 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중성자들의 그 질긴 압력조차도 붕괴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시공간이 너무나 기괴할 정도로 날카롭게 휘어져서 그 주변의 모든 샛길, 모든 가능한 궤적들이 오직 안쪽만을 가리키게 됩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제일 빠른 빛조차도 빠져나올 길을 잃어버리죠. 이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공간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뒤틀려 있어서 그 기하학 속에서 제일 반듯한 길을 따라 얌전히 걸어가려던 빛조차도 결국 빙글빙글 소용돌이치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영영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블랙홀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녀석이 주변에 저지르는 만행은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는 물질들은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미친 듯이 뜨거워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방으로 뿜어냅니다. 이 모든 미친 우주의 현상들이 단 하나의 완벽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한다. 그리고 물체는 그 휘어진 길을 따라 걷는다. 이 단 하나의 원리에서 세상 모든 것이 술풀려 나옵니다. 행성의 궤도, 바다의 밀과 썰물, 그리고 수성 궤도의 미세한 비틀림, 현상도 말이죠. 이 수성의 비틀림은 뉴턴의 낡은 이론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돼서 과학자들의 속을 썩이던 아주 미세한 현상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이걸 너무나 믿어 완벽하게 예측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력 렌즈 현상, 블랙홀, 그리고 거대한 천체들이 광돌할 때 우주 공간이라는 호수에 물결을 일으키며 퍼져나가는 중력 파악까지 전부 다 설명해냅니다. 달이 어떻게 지구를 도는지 설명하는 그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우주 구조인 은하계와 은하단들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겁니다. 시추입지오겔 호토. 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입니까? 조그마한 청각에서 발견된 패턴 하나가 우주라는 거대한 천전체를 수놓은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실생활이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여전히 뉴턴의 방정식이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합니다. 우리는 뉴턴의 계산법으로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의 궤도도 기똥차게 계산하고 일식이나 월식도 예측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복잡한 방정식보다 훨씬 계산하기 편하고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차고 넘칠 정도로 정확하거든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진짜 정체를 우리에게 폭로했습니다. 텅 빈 우주를 가로질러 서로를 귀신처럼 끌어당기는 기괴하고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그 자체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질량은 공간에게 이렇게 휘어라라고 명령하고 휘어진 공간은 물체에게 이 길을 따라 움직여라고 안내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 여러분이 체중계에 올라갈 때 여러분은 지구가 밑으로 쫙 잡아당기는 힘을 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자연스럽게 굴러내려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도대체 저 체중계, 용수철이 얼마나 빡세게 나를 위로 쳐올려야 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걷다 무언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걸 볼 때 여러분은 거대한 질량이 우주라는 직물에 정교하게 수놓은 그 우아한 기하학적 길을 따라 마침내 자유를 얻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체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은 지구 주변의 둥글게 흰 공간 속에서 세상 누구보다 정직하게 가장 똑바른 직선을 따라 걷고 있는 천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걷는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어서 우리 눈에 둥근 원으로 보일 뿐이죠. 공간이 물체들을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숨막히게 아름다운 우주의 기하학입니다. 그리고 이건 옛날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신비로운 끌어당김보다 비교할 수치 없을 만큼 훨씬 더 경이로운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바인만의 길이었습니다.